자, 좀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빅맥 지수를 읽고 있는데 왜 레벨인데 on이 아니라 at이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자, 이거는 시계를 우리가 표시할 때 뭐 만약에 시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8시다. 자, 예. 지금 뭐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예. 8시다라고 했을 때 It's at 8 o'clock이에요. at는 그 특정 지점 하나를 겨냥하는 거예요. 좌표로 치면 빵, 빵. 자, 여기에 파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on이에요. 맞죠? 여기는 on이에요. 이 위에 뭐가 있겠죠. 그러나 이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하나는 at이에요. 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에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at 8 o'clock이에요. 그러면 correct 레벨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환율이 1,000원, 여기가 1,100원, 여기가 1,200원이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죠. 결국 이 위에 요 녀석만 아우르는, 그러니까 딱 찍히는 거죠. 그래서 애십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빅맥 지수는 빅맥 지수는 음, 빅맥은 맛있어요. 예. 자, 각국 통화가 적정 환율 수준에 있는지를 비공식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영국의 저명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낸 바로 지수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currency exchange rate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게 환율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까 환율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세요. 지금 보세요. 질문을 하니까 전치사도 알았고 왜 온이 아닌지 알아서 해라가 아닌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올바른 환율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그쵸? 예. 질문 안 했는데 난 읽었어요. 표정에서. 자, 예. 이게 바로 두 글자로 눈치예요. 예. 그래서 눈치가 있다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tactful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딱 영어에 걸맞는 표현이에요. You are so tactful. 너 눈치가 있어. 눈치 없어? Tactless. 알겠지? 그냥 tactless. 예. 뭐 이런 거 뭐 아이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눈치. 예.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결석생들도 영상을 잘 보세요. 이거가 설명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자, 이제 제 배경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해 놓은 걸 알려드릴게요. 자, 빅맥 지수. 만약에 일본과 미국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미국에서 빅맥 한 개가 제가 그 먹었던 때는 2003년쯤이었는데 그때 빅맥이 월요일은 1불이었어요. 엄청 쌌죠. 근데 지금 빅맥 한 개가 우리가 5달러라고 해볼게요. 5달러. 자, 5달러 됐습니다. 자, 근데 음, 일본에선 빅맥 한 개가 일본은 N이잖아요. N 그죠? 500N이라고 합시다. 500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이때 자 우리가 궁금했던 올바른 환율을 도대체 correct currency라고 하는 것은 뭔지가 궁금하잖아요. 예. 자 일단 먼저 내가 답을 얘기하기 전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전혀 감이 안 잡히면 모르겠다고 하셔도 되는데 일단 기다려보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생각을 얘기하면 돼요. 나한테 약간의 힌트를 얻어서 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틀려도 되니까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려.
평균에 내야 되냐? 평균에 내야 되나? 했는데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GDP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돼. GDP, 오, 그래요, 맞아요. 요즘 안 그래도 GD 방송에서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할게요. 일단 좋아요. 5달러가 500엔 맞죠?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지금 이게 생각해봐. 1,000원인 경우에는 5달러가 500엔이 맞지. 왜냐면 일본 돈은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달러는 1,000을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런데 환율은 100엔에 결국 1달러가 되어야 같은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 환율이 150엔이 1달러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1달러가 1,402원이었잖아. 아까 그치? 그러면 실제 환율이 150엔에서 1달러라면 결국에는 계산해 볼까요? 일본 돈인 엔은 500엔은 대략 몇 달러예요? 자, 암산. 자, 계산 쓰면 안 됩니다. 자, 맞아요. 3점 저는 미리 계산해 놨습니다. 3.33달러입니다. 네, 3.33달러. 그러면 일본의 빅맥 가격은 미국보다 훨씬 어떻게 느껴져요? 그렇죠. 싸게 느껴집니다. 저렴하다. 여기까지 인정. 네. 자, 여기까지 인정. 네. 지금 어두워진 표정이 다시 밝아졌어요. 자, 그러면 결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결론. 일본의 엔화가 appreciate 되었다라고 생각됩니까? depreciate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평가절하되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와요. 고마워하다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 어떤 나라의 빅맥이 더 expensive, 비싸면 그 나라 통화는 appreciate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죠. 맞나요? 반대니까. 자, 그러면 다시 원문으로 이 상태에서 원문으로 들어가면 빅맥 지수는 세계 어디에서든 똑같은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햄버거 가격은 자 봐봐 5달러다라고 했는데 환율로 인해서 실제로 지불하는 그런 체감 가치를 평가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은 너무 비싸네. 혹은 말레이시아의 맥도날드는 좀 저렴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빅맥 지수랍니다. 자, 설명을 했는데 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캡처해 놓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럼 글을 봤는데 선생님 to 다음에 whether를 못 하겠어요가 첫 번째 문제였던 그 질문했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왜 on이 아니라 at이었어요라고 하는 거 질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correct level 이거 도대체 뭔가? 그럼 결국에는 요 영어가 이 배경 지식의 예로 올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실력이 true, genuine English ability. 네, 이상입니다. 저는 프린스퍼의 라이언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It is based on the theory of purchasing power parity (PPP), the notion that in the long run, exchange rates should move toward the rate that would equalize the prices of an identical basket of goods and services. In this case, a burger in any two countries. For example, the average price of Big Mac in America in January 2016 was 4.93 cents. In China, it was only 2.68.
at market exchange rates. So the raw Big Mac index says the yuan was undervalued. 아까 우리 말했던 depreciated by 46% at that time. 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읽어 나가야 돼요. 아무리 이 글이 경제학 지문이라 하더라도. 자,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이 네. 기회를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혹시 purchasing power parity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페널티가 뭔지 아, parity를 일반적이라면 알려주겠지만 저는 알려주지 않죠. 자, 자, 여기 있습니다. 자, 혹시 구매력 평등 이상하지 않나? 그지? 평가. 선생님, 이게 왜 평가야라고, 당연히 지금 1번을 보면, the state of being equal, especially having equal pay, rights, or power라고 하니까, 동해가 equality니까 평등이 맞는데,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용어에 currency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은, 여기서 이런 사전을 찾았을 때, 용어라는 단어가 나온다 하는, 이건 경제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opportunity, 기회, 코스트 값, 기회 값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걸 조금 다른 단어로 기회 비용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equality between the units of money from two different countries라니까 결국 보세요. 이 두 다른 국가들로부터 나오는 돈의 단위 사이에 equality라고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 다른 단어가 평등하다? 근데 화폐 평등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이렇게 보고 약간 의문을 가진 뒤에 parity를 하면요. 자, 보세요. 동등, 동격, 동의, 동량, 유사. 금융이라는 단어에 쓰이는데 다른 통화와의 등가 평가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로 인지하는 게 가장 제대로 된 공부를 이렇게 이게 이건 비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단어 자체를 애들도 모를 뿐더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실 거예요. 물리나 수학 컴퓨터에서 parity. 요거는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자, 알지만 질문하면 딴기로 새기 때문에 parity. 알겠죠? 경제 보세요. 농산물 가격 표준. 페리티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전문 용어인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이거를 파면 되는 거야. 땅굴로 빡 들어가면. 네. 자, 그럼 다시. 자, 여기서 무엇을 잘 모르는 겁니까? 수업을 듣는데 대부터 컴퓨터스까지의 내용을 이해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갔다가 역시나 아까처럼 이해 안 되는 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즉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것은 구매력 평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PPP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이냐면 in the long run. 자, in the long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기적으로라는 뜻이죠. 장기적으로. 자, exchange rate가 그 유명한 환율이죠. 환율이 should move. 자, should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실력으로 가보는 거예요. 움직여야 한다. 근데 어디 쪽으로? 어떤 방향 쪽으로? 자,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의
바구니의 가격. 자, 베스킷이라고 하는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바구니에 물건을 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메타포로 베스킷이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에요. 맞죠? 다시요. 상품과 서비스,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빅맥은 똑같잖아요. 버거로서. 그 가격이 이퀄라이즈 하는 그러한 비율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의 빅맥이 일본의 빅맥보다 비쌌잖아요. 근데 빅맥 지수를 통해서 야, 그래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니? 좀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너무 지금 미국의 빅맥은 비싸고 일본의 빅맥은 싸잖아.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근데 조정, 결국 그 조정은 뭐예요? 5달러랑 500엔은 사실 1,000원이었으면 같은 금액인데 무엇 때문에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환율에 대한 개입과 조정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나는 내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 여기서 느끼는 이제 궁금증을 스스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1차적인 설명은 끝이 났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PPP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건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가격이고 값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어, 여기 물가 너무 비싸네. 그러면은 자,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의 돈이 그러면은 어떤 돈이 어떻게 더 중요합니다. 음, 소비자 가치, 돈, 자, 계속 생각하세요. 자, what determines exchange rate? 무엇이 환율을 결정하는가? Number one. 자, 아까 말했듯이 수요와 공급, 요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에. 근데 그걸 달러를 사용하는 곳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달러를 많이 사들이잖아요. 고객이.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달러를 사는 비용이 올라가겠죠. 근데 여행을 안 가. 달러가 넘쳐. 그냥 은행에 아니면 시중에 너무 많아.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가지고 달러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물론 공부해 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요와 공급. 두 번째, 그 나라의 물가 수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consumer price라고 해요. 이게 소비자 가격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물가 수준이라고. 요거는 애들이 잘 몰라요. 갑자기 소비자 가격이라고. 네. 그럼 여기에서 좀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물가가 낮은 나라의 통화 가치는 올라가기 쉬울까요? 내려가기 쉬울까요? 높아지기 쉽습니다. 자, 자, 생각해봐. 물가가 안 그래도 낮은데, 그러니까 이거 평균을 한 10점 받던 애가 5점으로 내려가기가 쉬울까요? 2, 30점으로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딱 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요, 선생님. 제 친구는 내려가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시츄에이션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이유는 뭐예요? 구매력이 높은. 다인이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하나에 10,000원 한다고 생각해봐. 애플 펜슬 10원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왕창 사겠지. 그러면은 그 10원이라는 가격이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The price is skyrocket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거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3. 이자율 차이. 이자율을 interest rate라고 얘기해요. 예, 이자율, interest rate. 예. 그래서 당연히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 통세가 일어나. 자, 예를 들어볼까? 아이가 100을 갖고 있어. 이제 은행에 넣을 거야. 1% 이자를 주는 곳을 가겠어요? 10% 주는 곳을 가겠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10%에 넣고 이자 수익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 얘기 드리면 IMF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IMF. IMF는 대문자로 씁니다. 자, International Monetary Fund로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뭐 어떤 구조조정과 이자를 받는 그런 기관인데 사실은 이 기관도요 국제기관이라고 하지만 지극히 미국의 권력이 깊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예요. 너도 100억, 나도 100억, 이 사람도 100억. 그럼 300억이 A라는 나라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가 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IMF 우리 그 경제 위기 때도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들 있잖아요. 큰 손들. 그냥 100억, 200억은 돈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야, 저 나라 우리한테 좀 별로로 대처하는데 돈 좀 내줄까? 가장 혼을 내주기 쉬운 방법이 화폐로 혼을 내주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참고하면 좋은 서적은 예, 어, 그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링컨 대통령이 왜 사망했는지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노예제도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닙니다. 자, 다음 4번. Foreign Exchange Reserves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외환 보유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외환 보유액이 무슨 말인지? 그렇지. IMF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Foreign Reserve, Exchange Reserve가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생각해봐. 다인이가 10,000원을 갖고 있는데 1원씩 쓴다 하면 아직 넉넉한 돈이 있잖아. 근데 5,000원씩 5,000원을 이미 써버리면 5,000원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돈 5,000원을 가지고 벌벌벌 불안해한단 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뱅크런이라는 개념을 알아둬야 됩니다. 들어봤습니까? 이걸 모르면 간첩이야, 간첩입니다. 자, 자, 네. 옥상에서 만나야 합니다. 자, 뱅크런은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은행으로 달려가는 건데, to withdraw money입니다. 돈을 출금하기 위해서. 왜? People feel that they are insecure about their money. 예금자 보호가 예전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1억으로 올랐다라고 듣긴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낮 한시에 돈을 동시에 빼러 은행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은행은 뱅크럽트를 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고요. 이게 뱅크럽입니다. 네. 그래서 은행은 지불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받은 고객으로부터의 돈 중에 몇 퍼센트를 남겨두고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봐. 100만 원을 고객한테 받았는데 100만 원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다 해줬으면 그 사람이 돈 달라 할 때 돈을 못 줄 수 있잖아. 그걸 저는 4%를 알고 있습니다. 지불 준비율. 네. 이거 들어봤습니까? 이런 말. 어?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흥미도가 어떻게 되나요? 괜찮나요? 오. 네. 다음, 무역 수지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자, 수지라는 단어 하면 또 미스 A의 수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수지라고 하는 단어는 수입과 지출을 뜻합니다. 수입과 지출. 음.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그래서 수지 타산이 안 맞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회사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가. 그러면은 그 회사는 못 버티고 파산을 하겠죠.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역 수지에는 흑자라는 개념과 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흑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탈락입니다. 자, in the red는 그러니까 아니요. in the red는 적자가 맞습니다. in the black은 흑자가 맞고요. 예, 내가 알려준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한 단어로 보면은 surplus라는 단어가 흑자고 deficit이라는 단어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흑자일수록 자국의 통화가 가치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적자일수록 내려갑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예시.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벌면, 네, 달러를 우리나라 돈인 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원화 수요가 증가하겠죠. 원화 수요가 증가하니까 원화가 강세라고 얘기해요. 이 개념은 고등학교 1, 2, 3학년 국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의 경제 파트에도 나옵니다. 자, 일단 메모하시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예, 학생들이 지문을 들고 오는데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가 나서 읽기 시작했어요. 경제기사와 경제책을. 그래서 경제기사 300문 300답이라는 책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경제기사 300문 300답.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6번은 정부의 정책 및 개입입니다. 예. 중앙은행 있죠. 예,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환율 조정 가능. 이게 이제 중국도 위안화를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환율 조정을 한 적, 그러니까 예, 이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느낌. 그러니까 중국 예를 바로 써드릴게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있었고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수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주 개입. 네, 난 요거를 중국어로 말해주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네. China intentionally intervene in the process of appreciating the yuan value.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국어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혹시 그 달러 통장을 들어봤어요? 하나 만들어 주세요. 시간 된다면. 예. 투자 심리도 있는데 달러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달러 투자로 이제 어떤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1,000원일 때 사놨는데 그냥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처럼 1,400원이 됐는데 얘가 5만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달러에 400원이 뛰었어요. 계산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거 이외에도 있습니다만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숫자일수록 통가치가 깊어지는 것이 음, 그 이유. 오, 좋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30초 정도 내 머리를 통해서 생각을 쥐어짜내 보시고 없을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그 나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보면 무역 흑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무역학과나 경제학과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물건을 많이 팔고 적게 사는 상태가 무역의 흑자다.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의 어떤 구에 어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그 초전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저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외국으로부터 초전도에 관련된 물품의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 팔았고 그리고 이미 부품은 많이 있어서 부품은 적게 사는 상태가 되어 사장님은 얼굴은 굉장히 하하호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데. 근데 그러면 이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미국에서 사면 당연히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왜? 이게 바로 국제 기본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러면 달러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100만 개를 팔았어요. 달러로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장에 달러가 팍 찍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무역 흑자의 개념은 달러가 이만큼 찍히고 지출은 조금 찍으니까 굉장히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달러가 많겠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저한테 질문이 무역 흑자일수록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자, 여기서 역시 또 30초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내가 설명했고 여기 동의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그 초전도체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는 급여를 달러로 줍니까? 아닙니다. 원화로 줍니다. 그렇다면 그 통장에 찍힌 돈을 바꿔야죠. 그 나라 화폐인 원으로, 우리나라 화폐인 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합니다. 맞습니까?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국 돈인 원에 대한 가치, 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 이것을 strong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weak dollar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부자 됩시다. 왜 맞아? 혹시 이해가 되나요? 네, 이거를 스스로 빈 여백에다가 쓸 수 있어요. 장난하죠. 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어, 원화를 샀다는 거는 공급도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요랑 공급이 동시에 올라가면 써보자. 자, 자,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예. 심도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다시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원화를 샀다는 건 공급도 늘어났다는 건데, 자, 그 뒤에 계속 얘기해. 수요랑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면 가치는 쌤 아닌가요, 그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차분하게. 그러니까 좋아요. 이해돼요. 아주 좋아요. 원화를 샀다는 건 결국에는 그 원화가 우리에게 많이 왔다는 거니까 원화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늘어났지만 이 원화의 공급은 그냥 공급만으로 있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겁니까? 주죠. 직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원의 통장에 이제 돈이 꽂힐 것이고, 그럼 직원의 통장에 돈이 꽂히는 속도랑 매출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직원의 월급이 한 10억 정도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월급 같은 경우는 그죠? 합치면 뭐 그 직원이 엄청 많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경제학적인 그 화폐의 팽창 볼륨으로 봤을 때는 부등식으로 보면 벌어들인 이 달러가 그 다음에 이제 원화로 바꾼 다음에 화폐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원화도 늘어났을 텐데 이거를 소비하는 속도는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이제 벌어들여진 달러의 속도에 기본적으로는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개념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달러의 그 폭주가 거의 뭐 억 단위지 않습니까? 뭐 10억, 100억이 단지 않습니까? 근데 직원들이 받는 급여는 뭐 100만 원 단위, 사실은 1000만 원 단위도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1차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질문하세요. 또. 와, 근데 진짜 질문이 굉장히 예리해요. 난이 질문을 왜 그동안 안 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왜 하지 않았나요? 이런 수업은 안 했나요? 이런 장이 안 만들어지니까 아, 한번 가보죠. 내가 나중에 경제학 서적도 맨큐의 경제학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냉키라고 해서 예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었던 사람의 책도 있는데 그것도 내가 일부 발췌를 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어, 그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어,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 바이어가 있어. 그러니까 수입업자.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제품을 사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이 상황 이해돼요? 외국 바이어가 한국 제품을 사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한다. 한국 제품을 사려고 따르는 거나 그렇죠. 한국 제품을 사려고. 예. 예, 아련자가 없으니까. 예. 자, 오케이. 그다음. 근데 이것은 원화를 바꾸려고 하니까 원화를 사겠다는 수요가 시장에 나타난 것. 맞아요. 예. 제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화라는 돈을 살려고 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 수요와 공급이 있었는데 수요 주도적인 상황과 공급 주도적인 상황에서 시장은 절대적으로 뭐가 우선적으로 이제 언급되냐면 수요 주도적인 게 우선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아이패드가 필요 없는데 만들어 놓고 자, 우리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동의하세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가 선두주자고 공급이 후발주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예. 자, 여기까지는 지금 눈빛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질문. 왜 공급이
자동적으로 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경제학 책에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잘 보세요. 돈을 바꾸는 환전 시장은 자동 공급 시장이 아니다. 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환전 시장은 자동으로 되는 시장. 자, 생각해 보세요.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도 그걸 팔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희소해진 원화의 가격은 올라가. 동의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다현아, 너 그거 필통 나한테 팔아 했는데 그거 안 판대. 팔아. 했더니 나 돈 많이 줄게. 네가 안 판대. 그럼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지면 저 물건에 대한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근데 사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공급이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급은 자동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대응한다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프린스퍼 경제학원이 되겠습니다. 자, 자,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다행히가 아마 마이클 조던은 들어봤을 건데, 맞죠? 들어봤어요? 샤킬 오닐은 못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이야. 예, 이때 저는 부모님께 한정판 운동화를 사달라고 말했다가 혼났어요. 자, 예, 그냥 장난친 건데 진작에 받아들이셨더라고. 아, 진짜. 예, 그래서 한정판 운동화를 사면 이 신발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팔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이미 사서 보유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팔려는 사람이 거의 없음. 그럼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오릅니다. 그럼 보세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원화의 가치는 오르게 되겠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결국 그대가 질문했던 부분들, 수요와 공급이 아까 이런 말을 했잖아.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늘어난다 해도 수요가 갑자기 더 강하게 들어오면 환율은 수요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다인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다인 질문이 왜 뭡니까 세임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는 수요와 공급의 특성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만큼 했는지 답변했어요. 네, 자, 이렇게. 네. 이런 수업은 제가 설레네요. 네. 필요하다면 경제학 책에 수요와 공급 그래프 곡선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스스로 한번 그거 잘하잖아. 그, 2층 집에 저 밖에 나가가지고 햇살을 맞으면서 탁 이 나무 앞에서 딱 해봐. 이렇게 알겠지? 그렇게 해봐야 안 들어. 이거는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늘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아주 좋아요. 네, 이거는 센시티브한 질문이에요. 경제 감각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어요. 진짜예요. 네. 수요 주도, 공급 주도는 사실은 책에 나오지 않잖아요. 알아둬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어, 사려는 사람이 사실 있어야 기업들은 그걸 눈치채고 만들지.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그게 바로 대공황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대공황 때는, Great Depression 때는, 어, 너무 그 1차 세계대전의 무기 판매로 인해 강대국의 지위에 서서히 올라가고 있던 미국이 결국에는 야 우리 좀 돈 좀 더 벌자 해가지고 물건을 돈이 남아 도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든 거예요. 공장을 짓고. 근데 결국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의 속도가 공급을 못 따라가니까 공장에 물건이 쌓이게 되고 물건이 쌓이게 되니까 결국에는 재고가 남고 재고가 남으니까
월급을 줄 수가 없고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회사에서는 사람들을 구조조정하게 되고 구조조정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그게 바로 네. 어, 어디 갔지? 네. 그게 바로 워즈로 써야 돼. 근데 워즈랑 다르더라고. 보시면 이제 예, who can can't you why can't you give my dad a job? 왜 우리 아빠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나요? 라는 아빠가 지금 돈을 못 벌어오니까 아이들이 이런 피켓 시위를 한 거고 사람들은 이렇게 unemployed man eat bread and soup on a bread line 여기서 이제 그 배급되는 식사를 하고 있고 네, a bread line in Los LA에 예, 그런 그 급식 주는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예. 이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도 연관이 돼 있고 이 이론을 이제 조금 확대시킨 사람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의 경제학자. 어디서 배웠어요? 철학학원에서? 네. 이 사람이 썼던 요 책 있죠? 네. 이 사람이 썼던 어디 갔어? 어, 이 지금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렇지. 이 사람이 쓴 책이 The General Theory of Un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어, 라는 요 책을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이자와 돈이라는 요 부분들이 국제 고등학교의 그 내신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적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했던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자 그러면 잠시만 요거는 일단 요거 종료를 좀 녹화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자, recording stop.